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도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닥 지수 특히나 천스닥을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시장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의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평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1월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부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회의에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 뜨지 마시고 회의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회의를 밝혀주실 우리 부장님들 소개를 드려야겠죠. 산업부장 허 부장님 그리고 테마부장 이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허 부장님과 이 부장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 또 병가 중이신 분의 빈자리가 크게 또 느껴지네요. 그렇죠? 하루빨리 캐치하시길. 대리로 강등시키는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3아웃 제도를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병가를 길게 쓰면 안 되는 걸로. 네, 우리 보고 계시는 최 부장님 빨리 쾌차하셔서 회의에 하루빨리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발제자는 우리 허 부장님이시잖아요. 네. 이 센터에 앉는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제일 우측에 있는 자리가 편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랑 멀어서요? 좌우로 티가 났나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우측이나 좌측에 앉으면 네.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운데 중간 자리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게 되면 좌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포장 잘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 넘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 부장님 일단 오늘 시장부터 브리핑 해주시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시황 그리고 특히 아침 전일 미 증시 요약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한 2주 전부터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3,050포인트, 3,075포인트 또는 3,100포인트 반등이 나오면서 거기 올라갈 때마다 일부 포트폴리오 축소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실화 또는 리스크 노출 최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2주 내내 좀 드리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한 발자국씩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상방을 3,075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3,050포인트에서 결국 되돌림이 좀 나왔고 다시 한번 어디에서 반등을 줄지를 방향성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오늘 간신히 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3,000포인트 또는 3,010포인트 선을 지지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한 구간인데요.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금리, 유가,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있는데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장기 국채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국채를 누군가 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라는 매크로로 하나의 구조를 이해를 해보신다면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됐다? 그러면 장기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 우려 조짐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유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결국 이란이 11월께
핵 협상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과 이란이 뭔가 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유가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원인이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스탠스,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그럼 나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대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장기 금리의 하락은 유가 하락인데 유가 하락에서부터 촉발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란이 핵 협상에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경기 둔화 우려의 포인트를 과도하게 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은 이 정도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또는 환경을 좀 보면 캐나다는 양적 완화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1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데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미국도 금리 인상이 당겨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시장에 분명히 잔존해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이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결국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럼 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럼 나는 시장에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보다도 원인을 찾고 시장이 이랬구나, 시장이 이렇구나, 그러면 오늘도 관망해야지 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원인을 찾고 시황을 읽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종국에는 내 계좌에 득이 되는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만 일단 남겨놓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2월께 이제 그런 게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 임시 합의를 해놓고 상향을 해놨는데 12월 3일 기한입니다. 그러면 12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장에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대가 출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아예 비워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내가 된다라고 분석이 완료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집합시켜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반복해서 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조금 한 발짝씩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승이 나올 때에는 주의를 요구, 그리고 하락, 추세 하단에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그 결론은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 내 포트폴리오는 간소화. 이것으로 조금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금요일장만 지나면 11월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1월 시장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흐름이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공부를 혼자서 다 하는 건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노란톡방으로 안내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OTT라든지 게임주, 그러니까 놀자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우리 이 부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버키 스튜디오가 또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내일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이 종목 좀 리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맞추기도 힘든데 내일까지 물어보시면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부장으로 욕심이 많아서 아니 그 요즘 그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말이 해째와 그랬째라고 요 말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밈으로. 이게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그냥 글로써 봤는데 네. 그냥 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사투리로 그렇죠. 뭐 부산 했잖아 사나이시니까.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해제, 그랬제 이게 왜 유행어가 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순간 해지라는 줄 알고 위험을 해지한다 할 때 전문 용어네요. 네, 그런 줄 알고 네. 유행일 것까지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라고 했제? 네. 요 말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내가 사라고 했지. 네. 내가 보라고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버킷 스튜디오 팔라고 보라 했지 했지. 뭐 약간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 봐야 되는 이유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또 위메이드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메이드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에는 이제 게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상화폐랑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좀 올랐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비덴트를 손자 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월봉상 굉장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이었고 일봉상의 흐름도 뭐 주봉 보시면 N자 상승으로 딱 간 게 보이는데 주봉상에서도 뭐 전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조정을 주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은 예견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뭐 상한가 갈 때 보면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 매도한 사람 별로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신고가를 앞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그 구간을 돌파를 시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놓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홈런을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한가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뭐 3루타로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뭐 보고 계셨다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가족방 분들하고 이제 좀 소소하게 여기서 짧게 단타도 치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하락장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수급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고 있는 말에 올라타면 부러질 수가 있는데 어디 다치거나 그렇죠. 달리던 말이 잠깐 쉬고 있을 때는 얼른 냅다 올라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버킷 스튜디오였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아니더라도요, 하락장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이 상승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징어 관련주들 제 생각에는 뭐 내일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다.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고 네. 하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저점 공략 잘 해보신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째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어제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고 내가 이 종목 보라 그랬제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리뷰까지 맞춰봤습니다. 저희 부장님들 이렇게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으면요. 오늘의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함께 보시죠. 네, 허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 회식 좋아하시나요? 단계적 일상 회복 본격화로 음식료 업종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야기 나눌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허 부장님, 요 이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서경의 부장들을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국내 소비는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충분한데 그 소비를 어디다 할 것이냐. 국내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백화점, 편의점, 대형 마트, 그리고 면세점도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섬유의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때이른 추이로 섬유의복 섹터도 한 차례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들을 국내 소비에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단계적 일상 회복 주제로 한번 다루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11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라서 우리 이제 회식 또는 외식
이쪽의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음식료 업종의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3분기에 부진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3분기가 부진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이미 70%를 넘겼고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과 거리 두기 완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3분기보다는 낮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일어난다면 결국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업황 개선들이 나타나겠죠. 끝으로 세 번째는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하겠죠. 컨텐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결국엔 달고나가 나오니까 달고나 가게들 앞에 장사진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다음 차례 중에 하나는 K-푸드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료 업종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쉬어가거나 또는 매물 출회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지만 이익 전망치는 향후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의 실적 전망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진할 거야 라는 것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고요.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는 이미 선반영이 일부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미리미리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이전에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4분기부터 좋아지거나 올해를 4분기 흑자 전환하거나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빠르게 펜트업 수요의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자라는 의미로서 음식료 업종 섹터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재료, 곡물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는 이 원가 상승을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판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화학 업종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음식료 섹터에 있어서는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장사를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잘 갖추어 놓았던 기업들은 앞으로 주유소들도 그렇죠. 국제유가가 막 올라갈 때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하루하루 반영이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국제유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떨어질 때에는 소비자가 주유를 할 때에는 기름 가격이 아주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을 플러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가격 상승, 인상을 통해서 플러스 2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종종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판매 가격 상승의 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곳곳 나오겠죠. 11월까지 쭉 나올 텐데 결국 3분기는 부진할 것에 대해서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주가가 출렁일 것인가 아니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악재 소멸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셔서 이 음식료 업종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면 네.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올해 식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연매출 만두 하나 가지고 단일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죠. 와.
폭발적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죠. 미 중서부에 우리나라로는 약 한 17만 평이라고 해야지 다들 느낌이 또 강하시죠. 그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 전역에서 이제 만두를 생산할 수 있고 남미나 아니면 다른 곳에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만두 생산 공장 가동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공장 가동률이 중요하다고 9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농심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 미국의 제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 완료 시에 농심도 마찬가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규모의 공장을 완비가 됩니다.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농심의 목표가 있는 만큼 농심 또한 K푸드의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들도 하나의 컨텐츠로부터 이어져 왔던 음식 업종의 수혜라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4년간 해외 부분에서만 해외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4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57%까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CJ제일제당도 50%를 넘어갔죠. 그리고 삼양도 57%까지 올리고 있고요. 농심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음식료 섹터의 대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고요. 대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미국의 김치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공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대상까지도 K푸드를 하면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많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이 음식 수요가 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K 콘텐츠, K 팝, 그 다음은 K 푸드가 되지 않을까 조명을 이쪽에다가 비춰주셨는데 우리 허 부장님과 함께 K 푸드 음식료 쪽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가 잘 되는 쪽이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닌 쪽도 있을 것 같고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식품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그 뭐였지? 저희 그 연말에 대강연회 때 할 때 올해는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좀 크게 이런 식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좀 식품 가격들, 곡물 가격들의 상승이 결국은 이런 판매가를 이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한 번 올라간 초코파이 가격은 두 번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올라간 만큼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뭐 이름이든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품을 갖다가 정가를 시켜서 가격에 상품가를 상향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만약에 그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향을 했다라고 해서 초코파이 가격을 다시 낮춰주느냐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1, 2년 이후에 만약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런 식료품 가격들이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의 증가폭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 부장님 발제를 해주신 데는 또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중장기적 투자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놓고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하면 들어보십시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항암, 학회 등이 9월, 11월, 12월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에 조정이 나오고 공포가 있자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공포에 사셔도 좋은 기업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콕 집어서 삼성 SDI도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이마트를 체포를 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섬유의복, 국내 소비 말씀을 드리고 생산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 셧다운의 완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미국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좀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까지 열심히 그 부분을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딜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들을 하나하나 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거죠. 그러면 한 업종에 대해서 슈팅이 나와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업종을 발굴된 종목을 매집을 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업종이 시세를 받고 이러한 사이클, 선순환을 한 번만 잘 꾸려놓으면 뭐 2달에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좋은 수익률,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는 슬로건을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을 늘 꾸준히 살펴보는 이유는 이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볼 것은 결국 한 템포 빠르게 어디가 턴 어라운드가 되느냐를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음식료 섹터를 한 방에 몰빵해야 된다. 비중을 30-40% 왕창 채워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업종에 대한 대응을 추세 하단에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늘 대형주 매매는 참고를 해보시면 결국 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면 계좌, 분기, 반기, 1년 전체 계좌 수익률을 보았을 때는 참 효자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고점에서 사지 않고 추세 하단에서 사는데 어떤 방향성을 보고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느냐가 수익과 손실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하향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되돌림 자리인데 굳이 내가 거기서 너무 시끄럽고 여기에 집중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는 비중을 너무 왕창 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전력 질주하고 있는 말에 올라타면 부러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 보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내가 사라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눌림 자리에서 보자라는 이야기가 너무 전력 질주하는 말은 부러질 수 있다. 누군가는 거기서 되돌림 자리, 차익 매물을 내뱉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받아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상 회복이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이 다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발제자시니까 쭉 준비해 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우리 다음 스텝은 어디를 볼까요? 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네. 12시 이후까지도 야외 활동이 가능하고 뭐 식당에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 부장님은 무얼 가장 빨리 하고 싶으세요? 저는 코로나를 또 핑계로 못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좀 모임을 자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굴을 좀 오래도록 못 본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네. 친구분들은 잘 만났다고 자정 이전에 이미 잘 네, 만났다고. 저만 못 봤군요. 네. 아니 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늘 방송 이 시간에 하잖아요. 맞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친구가 얼마 네. 없는데 더 없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그러셔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부장님은 네.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일단 코로나19 영업 제한은 풀렸는데 사실 뭐 코로나19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파 감염도 있고
사실 뭐 저 하나 혼자다 하면 그냥 뭐 즐겁게 괜찮은데. 돌아다니고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노부모님들이 네. 계시니까 혹시나 또 제가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폐를 끼칠까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맞습니다. 아마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완전 사라지기 전까지는 뭐 딱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네, 늘 경계는 좀 해야죠. 우리 허 부장님은 뭐를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심야 영화나 조조 영화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영화관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런 문화도 생각을 하고 없어졌었네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10시 이전에 다 닫아야 되니까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야근을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결국엔 심야 영화를 봐야 되는데 네, 심야 영화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저는 음식료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섹터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가 조금 떠오르실까요? 글쎄요, 이게 섹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놀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이제 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갈 거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선반영이 좀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서 이 기존의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뭐 이렇게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오히려 반짝하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는 병원이 이제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뭐 원격 진료 관련된 또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때 종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선반영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 된 종목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좀 갭이 크게 떠가지고 시세가 났던데 뜬금없이 뭐 저기 테슬라 인산철 관련된 이슈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크루저 관련주로 펜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좀 계속 보고 있었고 노란톡방에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여객선 관련주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이제 그런 이슈로 좀 떴다가 지금 밀렸는데 한 가지 아직 안 가고 있는 종목이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있어요. 이제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 크거나 활발한 종목도 아니고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뭐 한데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런 텍스 리펀을 해주는 이제 그런 대행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행과 엄청나게 실적이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회사가 이제 이런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CB를 발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금을 갖다가 일단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후에 물량으로 풀리게 될 경우에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류, 원격 진료, 노래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노래방 하니까 TJ 미디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갑작스럽게 참 이 시장에서 이제 뭐 우리의 일상을 반영한다는 게 참 이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여기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수익으로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노래방을 너무 못 가긴 했어요. 좀 그 부담스럽거나 좀 두려운 상상을 하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할로윈도 있고 해서 너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시나 역발상 투자로 해서 뭐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쉴 만큼 쉬었다라고 해서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대부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나온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이 부장님처럼
가정이 있고 또 그렇죠. 자녀가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이 부분이 또 예민하고 소중하고 무서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언론에서도 우리 방송에서도 뭔가 약간 들뜨는 분위기가 날 수도 있는데 꼭 네. 코로나 감염에는 주의를 하시고 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벌면 뭐 합니까? 건강이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도 네. 가정의 화목과 그렇죠. 우리 부장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주 4일을 주창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 4일 되시면 하루는 정말 가족과 보내실 예정이세요, 허 부장님?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이걸 녹화를 꼭 하셔서.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 네. 생각에는 한 주 4일째가 되면 출산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이게 복지가 전반적으로 네. 좋아지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족과 이렇게 이제 음. 육아가 힘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그렇죠. 늘어난다면 분명히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분유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넘치나요? 네, 그리고 아기들 옷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네, 중국의 광군절 뭐 이제 열리나요?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보시면 있고요. 될 것 같고요. 아니, 중국 같은 데서는 그냥 각 가정마다 애 3명씩 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위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네. 정책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은 일단 식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근데 우리 부장님들이 해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와 관련돼서 정부가 1단계 초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죠. 네.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시로 볼 만한 종목들 말고 좀 더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뭐 기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앞서서 이제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차익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들이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수급에 있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일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어디까지 이탈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보아야 할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가격들을 좀 본다면 다시 한번 이 가격 바닥에 근접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모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실적은 좋아진다는데 수급적으로 지속적으로 외인들과 기관이 계속 매도만 합니다. 사지는 않고 그 이유를 보면 연초부터 상승률이 1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트상 고점 영역에서 내가 왜 매수했을까를 또 한 번 무릎을 치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누군가가 나는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하필이면 왜 그 매물을 분량을 내가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얼만큼 이제 더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비고의 뭐 비빔밥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비빔밥 뷔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건들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두와 미국의 만두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치킨 관련된 것들을 좋아해서 그 속을 현지화시켜서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만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근데 당장에 내가 여기서 비중을 확 담는다 이런 접근보다는 네. 여기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저위험 구간에서 그곳에서 내가 모아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지. 왜 그런가 하면요. 네. 40만 원에서 바닥이 2중 바닥이 형성, 2중, 3중, 4중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한 차례 더 35만 원짜리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CJ제일제당을 조금 말씀을 드릴 때에는 지금 매물 소화가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관찰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CJ제일제당도 그렇고요. 해외 매출이 좋은 기업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네. 농심, 삼양, 대상 이런 기업들 한 번씩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K푸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하던 만큼만 해, 그렇죠. 하던 대로만 해라고 해외 시장을 이제 진출을 응원해주는 네티즌 분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이 부장님은 관심 가지는 이제 식품 기업이나 종목 있으실까요? 네. 대상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 종목을 이제 좀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은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나 이런 테마적인 흐름을 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장성을 보고 투자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시간을 오랜 기간 보유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안정성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그걸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PBR이 한 뭐 7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업종퍼가 이제 한 14 정도 되는데요. PBR도 뭐 0.8, PER도 뭐 7, 뭐 이런 상황인데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엄청난 성장성이나 성장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 대비해서 지금 뭐 올해 반기까지 한 1,000억 했기 때문에 한 1,8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인 8,000억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하고 네.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핑미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식자재가 있잖아요. 네. 네, 미원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다 쓰는 그런 조미료를 이제 만드는 네. 회사고요. 청정원이나 종갓집 다 이제 다 유명한 그렇죠. 거네요. 대상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네. 거고 뭐 간장, 홍초, 뭐 거의 우리가 쓰는 모든 식자재를 다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콩나물까지 대상에서 다 나오는 건데 네. 거의 뭐 모든 식품들 그러니까 HMR도 다양하게 있고 그러니까 완성품부터 식재료, 식자재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는 식료품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다 보면 되고 식재료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바이오 쪽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새로운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식료품에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음식료 관련주 딱 하면 작년에는 오리온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초코파이 얘기하셨죠. 초코 꼬부기칩 네, 처음 네. 나왔을 때 편의점 다 돌아보면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먹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저점 잡아서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건 이제 시세가 이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대상은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좀 무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음식료 업종 안에서 우리 부장님들이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여쭈어 봤는데 지금 댓글창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뭐 고기에 술까지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난해 10월이랑 올해 2월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음식 업종들이 탄력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번에도 좀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주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핫하네요. 우리 허 부장님 뭐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시다고. 네,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체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체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주류에 대한 소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식당도 그렇고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 대상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이트 진로는 어떠한 모멘텀, 포인트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제 일상 회복에 따른 최대 수혜가 좀 전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못하고 술자리도 가지 못하고 회사 등에서는 회식을 한다고 사무실로 도시락을 시켜서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에 그 도시락, 뭐 초밥 도시락이든 어떤 도시락이든 내 자리에 가지고 와서 먹고 헤어지는 게 회식 수준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회복에 따라서 외식 수요, 결국 외부로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같이 어울리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 주류 업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펜트업 수요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해외를 못 가니까 고가 내구 소비재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가구들을 많이들 바꿨고요. 내 몸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가 이제 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까지도 펜트업 수요가 폴더블과 함께 만나서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는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오면 주류에 대한 폭발적인 소비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에서 하이트 진로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K푸드가 왜 하이트 진로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K소주의 중심에 하이트 진로가 있다. 그래서 K소주는 하이트 진로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 20개국을 순회하면서 대형 트럭에 광고를 랩핑을 해서 유럽 20개국을 순회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 트럭이 보이기도 하고요. 2016년도 소주 세계화를 선언을 하면서 수출에 나섰습니다. 현재 80개국의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소주 시장이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학생 친구들이나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미국에서는 소주가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술을 먹기도 하는데 소주가 굉장히 귀하고 네. 고급 술로 있어서 이 매출과 이 단가에 있어서 이익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26년까지 북미 소주 시장의 규모를 약 4,200억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참 기대할 만하다. 중국 소주류 수출량 10만 상자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률은 연평균 41%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K푸드, K소주는 하이트 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 58%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등지에서는 그 참이슬 톡톡이라는 과일 소주류가 흥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길도 열리고 그리고 국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단숨에 내가 다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위험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끝으로 짧게 살펴보면요. 길게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열어놓고 추세를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 보면 이러한 추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만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 추세선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악재 소멸이냐 아니면 악재를 한번 몸으로 받고 갈 거냐 이 두 갈림길만 남아있지 우상향에 대한 추세는 일부 자리가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 부장님이 오늘 긴급 체포한 종목 바로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관련돼서 정확한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 문자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회의 동안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허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주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본격화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허 부장님께서는 시장의 변화 더하기 매수 타이밍은 곧 수익이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식품주는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 야근하는 방송 우리 서경의 부장님들 함께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부장님들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